입냄새 원인에 따라 관리법도 다른 것 알고 계신가요? 입냄새는 사실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냄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냄새 나는 사람은 자기가 입냄새 나는 줄을 모르고 주변 사람들만 고통스러워해서 혹시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냄새를 테스트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혀뿌리 쪽 깊숙이 넣어서 손가락 냄새를 맡아보거나 사용했던 치실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 칫솔 등으로 제거되는 일시적인 자연스러운 입냄새입니다. 그런데 입냄새라고 해서 다 같은 입냄새가 아닙니다. 입냄새 원인에 따라 관리법도 다른 것 알고 계신가요?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이나 내장기관이 좋지 않으면 입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구취의 한 % 정도이고요, 심한 비염 역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구취의 원인은 90%가 구강에서 발생합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혀입니다. 혀 돌기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이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리하지 않은 치아, 충치나 잇몸의 염증, 치석에서 나는 냄새이고요,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마지막 이유는 소위 입동이라고 하는 편도결석이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편도결석은 편도나 편도선에 있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서 노란 알갱이가 생긴 건데요, 이것은 이비인후과에서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한번 제거를 해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구강 관리만 잘해도 입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치석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과 충치를 예방하고 플라그 자체에서 나는 냄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구취가 아닌 입냄새는 사실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건데, 혓바닥에 있는 작은 돌기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이나 구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칫솔로 닦았을 때는 한 30-40% 정도 제거가 되고, 혀 클리너를 사용했을 때는 보다 효과적으로 백태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사용으로 효과를 바로 느끼기는 어렵고 일주일 이상 꾸준하게 사용하셔야 체감할 수 있으십니다. 주의점은 혀 클리너는 혀 끝보다는 저 안쪽에 혓바닥 뿌리 쪽을 닦아내야 구취의 효과가 좋고요,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이 아닌 바깥쪽으로 한 방향으로 중간중간에 혀 클리너를 헹궈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를 고를 때에는 너무 날카롭지 않은 것으로 소재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제품을 바꾸는 것으로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아까 입안이 건조하면 입냄새가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입냄새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약입니다. 이를 닦을 때 치약이 입냄새를 유발한다? 모든 치약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합성세제가 들어있는 치약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코코넛 추출 천연 성분으로 유래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면 입냄새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글을 사용할 때에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제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글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입냄새 스트레스 없는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덴티피디아였습니다.